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오은영 선생님은 하는데 왜 선생님은 못하세요? 일선 교사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약성 민원이나 괴롭힘에 시달려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교사의 사물함을 몰래 뒤지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열어보려던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학부모에겐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역정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호기심이 너무 많고 과학적 탐구심이 많아서 학생이 수업 중 욕을 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중국어로 밥 먹었어? 이런 것들을 욕처럼 들리는 거를 갑자기 확 얘기를 한다거나 만약에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아이가 모욕감을 느껴서 아동학대이고 얼마 전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학기 동안 학부모 한 명에게 30건이 넘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 자리를 무작위로 바꿨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참카톡에서 계속 수업해보세요. 자리 바꾸는 걸로도 한번 몇 번 했었고. 교사 커뮤니티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꼬리 잡고 시건방 떨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학교 지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CTV를 돌려보며 스스로 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교사의 죽음도 알려졌습니다.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서울시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조희영 교육감이 발표를 할 때 숨진 교사의 부모가 발언을 한 겁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교육부가 교사 보호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자, 받아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교사 커뮤니티에서요.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를 선생님들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고지를 했더니 단 사흘 만에 무려 2천여 건의 피해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원 자료에는 시간, 장소, 성명 등등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 등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다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피해 사례가 소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기자. 네, 보통 저희가 받아쓰기를 하면 틀린 문제는 빗금을 치고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렇게 틀린 문제에 빗금 쳤다가 학부모에게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게 빗금 대신에 틀린 문제에 별표 표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이 교사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슷하게 느끼는 학부모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별 표시 원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라고 알림장에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학부모가 이 교사가 본인을 표적 삼아서 알림장을 올렸다면서 교장실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한 교사는요. 원격 수업 시간 기간 동안에 한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수업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는 교사가 모닝콜을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를 깨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교사가 어렵다고 했더니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임산부고 만삭인데 도대체 왜 담임을 맡았냐, 담임에 지원한 거냐, 중간에 담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들 정서에 악영향 미치는데 새로운 선생은 누구냐 정해졌냐, 이런 얘기들을 울분을 토하거나 격양된 목소리로 학부모들이 민원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다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죠? 근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제 학교에서 현장 실습 갈 때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그 차 안에서 뭐 변을 보게 된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찝찝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 상황에서 다 치워주고 이제 급하게 이제 동네 문방구가 보여서 이제 한 2만 원짜리 추리닝 같은 걸 사서 애한테 다 입혀줬습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때 학부모의 대답은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샀냐?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입했냐라는 거고요. 또 어떤 학부모는 흉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더니 나 흉기 들고 다니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전기 충격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온 적도 있었던 그런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행정 업무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 주민등록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경우 있어요. 학부모에게 그걸 요청했더니 이거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고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네가 그게 왜 필요해? 이 XX 같은 뭐야? 뭐 이러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이러면서 10여 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어서 보내라는 거에 이런 행동을 했던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 네. 오늘도 귀를 쫑긋 채우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백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한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과목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이제 단원 평가라는 걸 보는데 한 학생이 항상 잘 못 받나 봐요. 0점에서 한 20점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학부모 확인을 받아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단원 평가를 없애라.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학교에 애를 안 보내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하고 해당 교사는 결국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수업 시간마다 이제 과제 늦게 하고 산만 하나 있어서 숙제하고 가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연락 와서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남으라고 해서 아이 자존심이 다쳤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체육 시간에 10개지 종류의 다양한 줄넘기 넘는 방법을 외우는 과제를 내줬는데 딱 한 아이만 빼고 다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재시험 보기 전날 학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왜 우리 아이만 남아서 재시험을 치러야 하냐. 우리 아이가 줄넘기 못하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부모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심지어 알람장에 2주 전부터 이 상황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직접 아이가 줄넘기 못하는 걸 전화를 해야지 왜 알림장에만 알리느냐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참 충격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7시 40분에 이제 등교할 무렵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 가방 이렇게 무겁냐, 키 안 큰다, 책임질 거냐 소리 지르는 부모도 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인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등교할 때 우리 아이 변 상태가 좀 안 좋다, 좀 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 기분이 좀 안 좋다, 우리 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봐줘야 됩니다. 어떤 수업에 참여할지 말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밤 9시에 담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 척추 천망증 판정받았으니까 내일부터 틈틈이 스트레칭 좀 시켜달라라고 당부한 그런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현직 교사분들이 사건 반장 제보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도 있어요. 네, 일단 짧고 굵은 사례들입니다. 교사들이 통 웃질 않아요. 복도 지나갈 때마다 미소 좀 지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학예회 일정 공지했더니 왜 하필 오늘 하죠?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하셨어야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집 도둑이 들어서 우리 애 학교 못 보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뚝 끊어버린 사례도 있었고요. 내가 정치인들 많이 한다. 방송국 섭외 중이다. 당신 꼭 옷 벗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애가 책을 잃어버렸대요. 수업 시간마다 그것 좀 복사해서 좀 애 좀 챙겨주세요. 우리 애가 선생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대요.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신대요. 우리 애가 빈속으로 학교 갔어요. 우리 애 과일 좀 깎아서 계속 좀 챙겨주세요. 예? 한 학부모가 담임도 아닌 교사에게 엉뚱한 걸 해결해달라고 하더니 답이 늦는다며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내용입니다. 일상이 돼버린 악성 민원의 민낯은 정인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넉 달 동안 한 학부모에게 30통이 넘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담임을 맡은 학생의 친오빠 문제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놓으라고 쌍욕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욕을 했는지 알아내지 못하자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물어봐야지. 이 첫 번째니까 그냥 홍기로 넘어가지. 두 번째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교사 B씨는 얼마 전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반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이제 왜 그때 우리를 혼냈냐가 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른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내줘 법원에서 불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B씨를 징계했습니다. 무죄라는 거지만 어쨌든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뭔가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많이 위축을 받고 공황 증상이 온 것 같다. 현장에서 만나본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도 교육부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다른 학교 교사들도
왜 답이 없느냐, 너 하나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같은 학부모 협박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학부모로부터 교사들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인 A씨는 올해 초부터 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다툼이 잦았는데 되레 A씨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먼저 때려서 때린 거다. 아이에게 먼저 물어봤냐? 왜 아무 말이 없냐며 밤 늦게까지 문자 폭탄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조건 선생님한테 자존감이 낮다고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선생님 기본을 안 지키셨잖아요. 예의를 지켜달라 하자 마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본데 학부모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북의 한 초등교사 B씨도 비슷한 이유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았었어요. 미아가 죽여버린 거 이거 아니다. 그 선생님이 결국 병원 가게 되셨고요. 일부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도망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세요. 이 때문에 교사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습니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학부모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밖엔 안 됐습니다. 이제서야 정부는 관련법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시를 근거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의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교사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고객과 직원의 관계로 우리 교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말씀했다시피 우리 아이는 금쪽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는 언제나 최고의 고객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승이 아니라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필요했던 학생 인권 조례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방종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스스로 잘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방송을 하는 다른 패널들을 제가 아무리 방해하고 있어도 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이 무법천지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바꾸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바꾸고 또 학생 인권 조례도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바꾸고 그다음에 법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을 좀 바꾸었으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저희한테 들어온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급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 나온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또 문제가 막 정말 큰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나더랍니다. 당연히 관리가 안 되죠.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오은영 선생님은 하는데 왜 선생님은 못 하세요?